빈, 병, 투, 자, 개, 진, 열, 제, 전. 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좌공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동작, 회로,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사무처리와 명의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사무처리는요, 상대방의 기운을 정리해주는 그런 그 좌공부 특유의 정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타의 정화란 기법이 좋은 것을 넣어주면 나쁜 것은 빠지겠지 이러면서 이제 머리에다가 기운을 넣어준다거나 이제 좋은 기운을 이제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처리는 나쁜 것은 그냥 뽑아서 나쁜 것을 정리한다. 이거에 가까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넣어주면 나쁜 것이 빠지겠지. 이런 어떤 추측에 기반한 게 아니고 나쁜 것을 유용하게서 그냥 파괴 에너지나 정화 에너지로 정리해버린다. 이거에 가깝기 때문에 공부 속도가 빠르긴 해요. 예. 그래서 사무처리는 그 원리가 기형을 잡아서 묶어서 정리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플합니다. 좌공부의 여러 단계들, 뭐 동작, 회로, 기운형, 비품, 그리고 사무처리, 명임력, 이것들이 단어가 좀 생소해서 그렇지 공부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동작이 튀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처리는 동작이 열려지면 누구나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회로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기운형을 많이 하셔야 되고, 기운형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렵다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여러 비품을 동시에 응용을 해서 많이 하셔야지 이 사무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정화나 힐링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일에 대해서 현업으로 계신 분들이 탁기에 많이 오염돼 있고 또 취약하시고 또 영적으로 큰 일을 많이 하시는 지도자급들은 단명을 하시잖아요. 이런 단명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여튼 그래요. 저도 이제 영적인 일을 하는 현업에 있는 사람이긴 해도 이제 좀 그 선배님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단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본인의 한계치 이상의 영적인 기운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영적인 기운을 현실계로 투사를 하는 부분들이 에너지가 많이 쓰긴 하는데, 현실적인 에너지 자체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라면은 영적인 기운으로 써도 그렇게 데미지는 많이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사무처리는 회로 에너지를 많이 누적을 한 사람들이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 회로 에너지라는 게 미세한 어떤 정화 파이프 같은 것들이 이 회로의 형태로 내 몸을 이렇게 짜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극물 뭐가 들어가도 그 정화 파이프로 다 지나가면서 정화가 돼서 데미지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100의 에너지가 탁기가 있더라도 나는 0.5의 데미지를 받는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처리는 유형화를 해서 기형으로 볼펜으로 기형을 잡아서 그거를 정화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좋은 것을 밀어내는 게 아니고 나쁜 것을 그냥 끄집어내서 그냥 나쁜 것을 정리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무처리가 우리가 앞을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앞에 있는 것을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명의명은 뒤에서 밀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무처리를 하고 나서 명임력이란 종이를 또 16절지 16장을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바꿔서 동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제 영적인 어떤 숙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형이 비슷하게 되라 이런 어떤 그 트레이닝을 그 종이로서 드리는 거고, 동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장이 그 종이에 담긴 그 기운을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어떤 그 에너지 자체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의 기운을 쓰긴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 처리받는 이의 본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지도자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 여기 앞에 그 거울을, 작은 거울을 손거울로 놔서 놓으면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 손거울 자체가 모든 하늘을 담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는 거는 손거울만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큰 거울이 앞에 있으면은 그 큰 거울만큼 모든 하늘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내공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내공을 떠나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헌신의 마음이 있으면 사무처리는 그대로 또 효과가 작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공 여부를, 유무를 떠나서, 내공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무처리를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사무처리를 하고 또 명입력을 해서 드리는 거죠. 명입력 종이를 명입력 종이라고도 하지만 저희가 용어로 할 때는 또 사무처리 종이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무처리 종이를 16장이 들어간 게 원칙인데요. 금강연화의에서는 4장으로 해서 드려요. 그거는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4장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처리, 명입력, 그리고 회로, 동자, 기운형, 비품운형,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회로도 뭐 여러 가지 뭐 분류가 있겠죠. 뭐 여기 뭐 일반적인 표현으로 뭐 선계회로, 신계회로, 뭐 적계회로, 뭐 표현은 왜 있죠? 표현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회로에 담기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를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내면에서 심주에서 바르게 표현을 했느냐, 아니면 외부 파동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내 공부가 아니고 다른 존재, 영적인 존재를 공부시키는 그러니까 공부의 원칙하고 좀 벗어난 공부겠죠.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를 이제 신계회로, 적계회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어떤 원칙, 공부에 담기는 그 공부가 소스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이 부분은 지도자가 이제 검토 후에 소각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또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으로 이제 정부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다음에 또 설명을 또 할 수 있어요. 정부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회로하고 동작하고 이게 다인데, 이제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께 그래도 설명은 해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또 설명할 게 또 있어요. 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